안녕하십니까? 웹진 유진의 대표 존킴입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래는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촬영을 하면 할수록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느는 것 같아서 다시 재촬영을 합니다. 그게 반복하면 말투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경험이 쌓이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제 당시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에 부대원 중에 당직을 서던 대원이 있는데, 그 대원이 어느 날 인터뷰를 합니다. 폭로를 한 거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누군가가, 어떤 대원이 휴가 끝났는데 복귀를 하지 않았다 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다시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장교가 와서 내가 이미 처리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수사 중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 본질은 불법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특혜냐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물론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이거 법적인 문제 없다, 혹시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육군의 문제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글쎄요, 군대에서 그렇게 쉽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어떤 여당 의원은 자주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군대 생활 남들은 안 해봤습니까? 자기는 장교 출신이라 잘 안다고 하는데 우리도 잘 알죠. 그런 일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안은요, 아무튼 뭐 법이든 아니든,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폭넓은 재량권이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법률 문제보다는 이제 특혜냐 아니냐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일단 부대 복귀해야 됩니다. 수술 받았으면 복귀해야 되고요. 복귀하고 나서 병가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뭐 그래요. 그거는 뭐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병가가 끝났는데, 병가 끝나기 얼마 전에 연가를 요청해서 연가를 다시 받았다. 그건 좀 이상하죠. 왜냐면 그게 이제 미리 전화를 해서 상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대원이 직접 전화를 하죠. 아니, 정말 마마보이라면, 사실 그런 마마보이 많으니까요, 부모가 전화할 겁니다. 아니면 부모의 지인이 되는 다른 군인이 전화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의원실 보좌관이었겠죠. 그때 당대표를 하셨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보좌관한테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갑질 뭐 이런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어떻게 되냐면 정당의 대표로서, 유력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으로 압력을 넣게 됩니다. 정식 절차잖아요. 그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보좌관을 통해서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게요. 음, 군대도 부대도 엄연히 정부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공당의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 있겠죠.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럴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전화를 건 보좌관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형태면에서는 정치 권력의 압력이죠. 형태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특혜 논란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전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우병우 아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으로 갔었나요?
예, 서울에서 의무경찰로 이제 근무를 했으면, 그, 간부 운전병으로 차출이 될 때 서울청 아니면, 예, 경찰청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찰청입니다. 예, 제가 메모를 좀 해왔는데, 예, 그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기관을, 예, 빠뜨렸네요. 아마 경찰청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뽑는데 정당한 절차가 있느냐? 예, 절차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뽑는 겁니다. 뭐 드리프트를 잘해서, 예, 뭐 드리프트만 잘하면 됩니까? 예, 드리프트 못해도 됩니다. 예, 아무 그거 없어요. 그거 그거 어 순전히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면허증 없어도 면허증 따게 해서 시켜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요, 경찰이. 물론 일종의 특권 맞습니다. 특권 맞아요. 예, 경찰이 대원들을 안전하게 굴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위험에 노출되게 그냥 내보내고 그다음에 적절히 보호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마구 두들겨 패도, 예, 그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했다가는 명령도 없이 시위대를 때렸다 이렇게 돼요. 예, 내가 맞아 죽게 생겼는데 머리가 깨지게 생겼는데,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고관들의 아들이 있으면 되게 곤란해지니까 빼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특혜 맞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들 요구를 해서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은 요구를 해서 빠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주 고위직은, 예, 요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의무경찰로 근무하면서 봤을 때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예, 제 후임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격도 좋았고요. 예, 어리버리한 어리버리했던 저와는 달리, 네, 너무 스마트하고 빠릿빠릿해서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말도 못했죠. 그리고 일단, 예, 빽이 없어 보일 때, 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1년가량 근무를 해서 이제 편할 날만 남았다 했는데 갑자기 상부에서 발령이 납니다. 운전병이라고. 이게 난리가 났죠. 왜냐면 우린 꽤 아꼈고 고참도 입장에서는 아꼈던 대원이고 뭐 그건 별거 아닌데, 예, 본인 난리가 났습니다. 왜? 당연하죠. 새로운 근무처에 가면 거기는 원래 근무하다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발령 나면 거기서 다시 쫄병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지금 고참 생활 시작하려 했더니 다시 쫄병인 겁니다. 이 본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친구 부친께서, 예, 고위직이셨던 거죠. 그래서 뭐, 예, 그 친구가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아버지, 왜 날 보내십니까? 이러고. 근데 아버지와 나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예,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아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눈치상 그 직접 말을 안 하는데, 왜냐면 그 친구가 아버지께 이제 그 부친께 누가 안 되려고, 예,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리고 때도 별로 안 쓰고요. 그냥 한숨만 푹 푸셨지. 근데 눈치를 봐서는 이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다 싶었는지 아무래도 때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경찰청에서는 그분의 부탁을 이런 지하에, 아닙니다. 차마 부탁을 못했을 거예요. 예. 부탁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라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친구가, 예, 말을 아끼다가 마지막에, 예,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그때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청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 예, 그런 입장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우병우 아들의 경우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우병우 씨가 엄청 고위직이죠. 네. 그런 사람을 청와대 비서실에, 막강한 실세의 아들을 그냥 뒀을까? 예, 절대 그냥 안 뒀을 겁니다. 아마 우병우 씨가, 예, 전화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예.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예, 수많은 부탁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봤던 그 후임의 사례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경찰은 늘 그런 특혜를 좋았는데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무수히 많은 고관들의 아들들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의로 혹은 타의로 차출돼서 갔는데 우병우만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우병우를 문제 삼았으면 그런 식으로 문제 삼았으면 이제부터는 기준이 바뀐 거죠. 우병우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면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도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몇 해 전에 이미 비난을 쏟아냈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추미애 장관에게도 비난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걸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건이 처음 폭로된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불만입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너무 길게 잡아떼는 게 막 이런저런 이제 증언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그 폭로한 대원들 말고 검찰 조사에서도 뭐라 증언한 게 이제 정치권 통해서 흘러나왔죠. 그런 게 나왔으면 책임을 좀 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적어도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물러나든 경질되든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이번 정권 분들은 그런 게 도통 없어요. 스스로 틀릴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믿는 거 굉장히 속이 편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럽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절대 배우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킴이었습니다.